안녕하세요. 서울대학병원 소아청소년 언어치료팀 언어재활사 정은혜입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일상에서 언어 자극을 어떻게 주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의 세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를 활용하여 집에서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놀이 루틴을 한 개씩 만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아이가 깍꿍놀이나 물건을 넣고 빼는 놀이를 좋아한다면 이를 활용하여 언어 자극 놀이에 접목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놀이, 간지럽히기, 쌓고 무너뜨리기 등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반복적인 놀이 루틴을 만들어주세요. 이 놀이 루틴이 잘 형성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표현의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깍꿍놀이를 좋아한다면 놀이 루틴을 충분히 반복하시다가 한 번씩 엄마나 아빠가 숨어있는 시간을 평소보다 길게 가졌을 때 아이가 하고 소리를 내어 표현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물건을 넣고 빼는 것을 좋아한다면 함께 넣어주거나 빼는 활동들을 잠깐 멈춰서 아이가 돌아보게 해주시거나 부모님의 팔이나 다리에 손을 대어 더해달라는 표현을 하거나 하는 등의 표현 기회를 제공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한 개의 놀이 루틴에 아이가 충분히 익숙해진 후에는 조금씩 놀이 방법을 확장하는 것이 아이의 언어 수준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모방을 통해 소통의 수단을 확장시켜주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표정 따라하기도 좋습니다. 메롱하기, 뽀뽀하듯 입술 내밀기, 찡그리기, 웃기 등을 통해 아이가 자신의 얼굴 움직임을 인지하고 따라하게 합니다. 아이의 시선을 따라 가르쳐주고 싶은 제스처나 행동들을 보여주시는 것도 자연스러운 모방의 방법입니다. 제스처 모방이 잘 되지 않는다면 제스처를 사용하는 것을 눈으로 자주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흔히들 포인팅이라 말하는 가리키기 제스처가 되지 않을 때 아이가 보는 시선에 따라 사물을 함께 가리키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아는 상태에서 냉장고에 붙은 자석이나 책장, 찬장의 사물을 함께 가리키며 이름을 알려주거나 밥을 먹는 상황에서 아이의 시선이 닿는 사물을 함께 가리키며 밥이야, 이거는 숟가락이야, 이거는 컵이야 라고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아이가 손을 뻗을 때 손가락을 조금씩 유사하게 접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때 손가락을 사물과 직접적으로 닿는 거리에서 가르쳐주시면 보다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리 내기에 흥미를 느끼게 해주세요.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과장되게 들려주면서 소리 내기에 흥미를 유발합니다. 후루룩 마시는 소리, 뽀뽀 소리, 부는 소리, 와와와 인디언 소리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리를 많이 들려주세요. 감탄사나 의성어, 의태어 등을 활용하여 소리 모방을 다양하게 들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우와, 영차, 냠냠, 똑똑과 같은 소리를 자주 흉내내어 들려주세요. 일상생활에서 언어 자극을 줄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반복적인 자극을 제공해야 합니다. 밥 먹을 때, 양치질할 때, 물 마실 때, 기저귀 갈 때 등 상호작용할 기회가 가장 많은 활동 시간에 다양하게 들려주시면 좋습니다. 5분, 3분, 심지어 1분도 아이에게는 소중하므로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자극을 주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자극을 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밝은 목소리로 부드럽고 느리게 이야기해주며 짧고 간략하게 그리고 조금 과장해서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패런티즈 화법이라고 합니다. 효과적으로 언어 자극을 주시려면 우리 아이들에겐 긴 문장보다는 짧고 간략하게 다양한 표현보다는 아이가 알았으면 하는 어휘들을 자주 접하는 상황에서 반복해서 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일상적인 어휘를 알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특정한 어휘를 알려주고 싶다면 반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어떻게 반복하면 좋을지 2개의 방법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먼저 하나의 상황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번 들려주세요. 예를 들어 아기에게 물을 알려주고 싶다면 물을 마시는 상황에서 물 마시고 싶어, 물 따라줄게, 물이 차갑네, 물 마셔와 같이 여러 번 들려주는 것입니다. 특정한 어휘를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번 들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샤워할 때 물소리를 들려주거나 그림책에서 물 그림을 가리키거나 영상에서 물소리를 들려주면서 물이라고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반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에 5개 내외 혹은 3개, 적다면 1~2개처럼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를 파악하셔서 아이가 받아들일 만큼의 어휘를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5번째는 의미 있는 단어 표현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내는 옹알이 속 자음과 모음을 활용하여 의미 있는 단어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바바바바 소리를 낸다면 아빠, 빠빠, 붕, 빵, 삐뽀 등으로 확장하여 들려주는 것입니다. 엄마 소리를 낸다면 맘마, 물, 많이 등 연관된 소리를 활용하여 자극을 주세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아이들도 자신이 내는 소리와 엄마와 아빠가 내는 소리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이가 낸 소리가 다르다는 지적을 계속해서 받는다면 가장 신뢰하는 엄마, 아빠와의 관계에서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되고 소통에 부정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이가 낼 수 있는 소리로 단어를 만들어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아이가 성공했을 때 큰 칭찬과 격려로 자신감을 길러주고 이를 통해 표현을 확장시켜주는 것이 아이의 자존감에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가 구어로 소통하는 즐거움을 알 수 있도록 의미 있는 단어를 표현했을 때 그게 정확하지 않더라도 큰 칭찬으로 격려해 주시면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언어 발달을 돕는 것은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이지만 부모님의 세심한 관찰과 인내심 그리고 전문가와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아이들은 분명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가정에서 우리 아이의 언어 발달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